지금부터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무단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의 박한희 집행위원님 모셨습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트랜스젠더 퀴어 인권팀의 이연수 활동가 오셨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답별 활동가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인 제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박한희 집행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뛰어오다가 숨이 좀 차네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1월 20일인 오늘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1998년 미국에서 혐오범죄로 살해당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날은 혐오와 차별로 세상을 떠난 소중한 동료 시민인 트랜스젠더 시민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시민들은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존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권적인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충 의견을 통해서 성별 정정에 관한 입법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결정권에 기반을 둔 빠르고 명료하며 접근 가능한 절차, 이것 국제인권단체와 인권법 전문가들이 천명한 요그 야카르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한국 사회는 성별 정정 등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고 엄격한 성별 정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법적 성별 정정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추모의 의미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서 성별 정정 등 성별의 법적 인정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신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하며 신문 조서와 결정문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 또는 심리 중에 개명 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후에 성정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젠더 이분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혐오와 차별을 고통받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내야 할 일이 바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원내 정당 모두가 더 이상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 법안의 논의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법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성소수자 차별반대 부지개 행동의 박한희 집행위원님부터 차례대로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부지개 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입니다. 앞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우리 곁을 떠난 모든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이 날에 이렇게 뜻깊은 법안을 발표할 수 있는 점이 저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법적 성별변경이 가능해진 때는 2006년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 재판결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했고 같은 해 대법원 내부의 지침인 대법원 예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요구하는 성별변경의 기준은 생식력이 없을 것, 외부 성경 수술을 받았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성인일 것 등 굉장히 엄격하고 가혹한 조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로 많은 트랜스젠더가 고통받음에도 실제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이후 17년이 지난 동안 세계는 변했습니다. 2012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현재 20여 개 국가에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자기결정만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외과 수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의 최고재판관 만장일치로 성별 변경에 생식력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1월 3일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전에서 성전환을 위한 수술 요건 등 가혹한 요건들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이번 법안에 이렇게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늦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회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21대 국회는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분역법 추행죄 폐지안,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등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이 또 하나 성소수자 권리 증진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고속한 발의와 논의를 거쳐서 더 이상 트랜스젠더가 나답게 살 권리를 위해서 불합리한 기준들을 강요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곁을 떠난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흥경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트랜스팀 활동가이자 법적 성별 변경을 마친 트랜스 여성 이연수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7월에 성주체성 장애 정신과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여 21년 8월에 성악정 수술을 받고 22년 3월에 성별 정정을 신청하여 당일 9월에 법적으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냈기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절박했을 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정체화한 이후부터는 매 순간이 투쟁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 회사, 병원, 은행, 관공서, 호텔, 화장실 가는 곳마다 온 세상이 남자와 여자로 성별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이분법은 바로 법적인 성별로 유지되고 있고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는 성별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정받은 성별을 가지고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순간을 매번 마주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렇게 서둘러 수술을 강행했던
신체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모두가 성기수술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 여성이나 트랜스 남성의 사람이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기수술이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대법원의 사무처리 지침 일규와 판례의 요정이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 좋게 쉽게 허가받기도 하고 요건을 갖췄음에도 황당하게 기각당하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살고 싶을 뿐인데 어째서 생존한 얼굴도 모르던 판사 아저씨한테 왜 우리의 존재가 저랑 잡혀야 합니까? 성기와 상관없이 어떤 의료적 조치를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별인정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적 조치나 성기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인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트랜스젠더들이 그 증명의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의 성기를 서로 보여주고 확인받고 하지 않듯이 트랜스젠더도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월 21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혐오와 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다가 원하는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별인정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도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이라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답변활동가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연대발언 요청이 왔을 때 반성폭력 의제를 다루는 활동가로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연대발언을 요청해 주신 것은 아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이슈에 항상 무분별한 성별정정이라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말이 뒤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별인정법이 정말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합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은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화장실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수많은 사건들, 최근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까지 화장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어떤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성별인정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들이 여성의 공간에 침범하여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트랜스젠더들이 안전한 여성 공간에 침범하여 여성인적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계속해서 공론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현실의 여성을 위협하는 것이 정말로 트랜스젠더의 존재입니까? 경찰청 범죄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성폭력 가해자의 96.7%는 남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성의 존재가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권력을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성폭력의 가해자 중 남성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성별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인정이 생식 능력 제거 수술 없이 인정되면 여성의 공간이 트랜스젠더에게 침범하며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많아질 거라는 비이성적인 믿음 역시도 틀렸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이 아니라 성차별이 공고한 남성 중심적 한국 사회입니다. 성폭력은 결국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겠다며 전자발찌, 제시카법 같은 반쪽짜리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삭감하는 정부 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이분법을 고착화한다는 말 역시 다시 생각해봅시다. 왜 이들은 전형적인 자기 표현을 할까요? 현재 법원에서 특정 성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위 정상적 남성이나 정상적 여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생식 기능 제거 수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남성성에 해당하는 특징들, 여성성에 해당하는 모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 고착화된 성별 이미지가 트랜스젠더의 표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성별인정법의 제정은 신체적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것입니다. 쇼컷을 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소위 여성적이라고 인지되는 특징들을 일부러 드러낸다는 일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하이톤으로 내거나 괜히 가슴이 잘 보이게 하는 행동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목소리가 가늘고 가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정 성별로 사람들에게 인지된다는 것은 이만큼 외적이고 얄팍한 특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그 자체로 공고한 성별 이분법을 무너뜨립니다. 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남성다운, 여성다운 특성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성별인정법의 발의부터 제정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한국 성폭력 상담소도 연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연대 발언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행위가 특히나 이곳 국회라는 공간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만큼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게 되는 시기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더욱 흔들림 없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인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깝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앞에 추모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